소비자로 시작을 하는데 제품을 써보고 제품 설명도 듣고 하니까 좋아요. 그럼 단골이 되죠. 애용자가 돼요. 캐시백 플랜도 듣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것도 안정된 수입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프로슈머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프로슈머가 되면 제가 누군가에게 또 알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의 설명을 듣고 제품 정보와 캐시백 마케팅을 듣고 소비자가 애용자가 되고 다시 또 프로슈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녀가 또 이렇게 이 과정이 파는 거였을까요? 요 분이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90년대 후반에 저희 큰애가 뱃속에 있을 때였거든요. 이 책을 도서관에 가서 그때도 트렌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정말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두껍기만 하고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던 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프로슈머라는 게 프로듀서와 컨슈머 합성어인데 지식 정보화 사회의 전문적인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공유하면서 돈을 버는 새로운 집단이 탄생한다. 그게 프로슈머거든요. 그럼 여기서 전문적인 소비자 집단이 탄생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모인 게 이 집단이에요. 소비자의 모임인 거죠. 아무리 봐도 모양은 똑같아요. 물건을 파는 사람과 아메이 하는 사람이. 내가 샀으니까 네가 팔았지 이거잖아요. 그러네 이랬거든요. 근데 모양은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는 소비자 집합이고 여기는 판매원 집합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네트워크, 이 모양의 소유권은 소비자가 갖는 거예요.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연결했죠.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있어요. 자산에서 버는 돈은 들어오는 돈이에요. 자산이 부동산, 주식 이런 거잖아요. 또는 음원 이런 것들이 자산이죠. 그러니까 들어온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모양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 네트워크의 소유권은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입은 판매 수입이에요. 버는 돈이에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이 소비자 집합은 경영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비즈니스예요. 장 리더님처럼 그룹이 커지면 경영을 하는 거지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판매원의 집합은 계속 판매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안정된 수입이 될까? 제가 2000년에 마케팅을 들었을 때 그때 카탈로그에 있는 제품을 다 사면 400만 원이었어요. 이걸로 돈을 벌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인세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하는 걸 보면 똑같이 사고 팔고 많이 사봐야 5만 원, 10만 원 이랬는데 그때 아니 이걸로 어떻게 해서 인세 수입이 되는 걸까의 답은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하는 최소 단위, 시스템의 최소 단위가 9% 시장이에요. 2, 30명의 소비자, 나의 팔로워를 갖는 거. 그럼 이 시스템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그것도 다 가르쳐줘요. 시스템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가지를 배우고 5가지를 행동해서 이 나의 30명의 시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시스템이 되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된 수입이 돼요. 근데 이 방법을 배울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가르쳐 줘야 돼요.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팀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배워서 할 수 있어야지 시스템이죠. 여기에서 시작된 게 이렇게 돼서 9% 시장 만드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8명, 1000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분점 하나예요. 그럼 이 분점을 만드는 거의 시작은 10만 원씩 쓰는 30명 만들기가 시작인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배우면 끝.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커져서 안정되고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분점이 세계 1000만짜리 이상 만들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세요? 혼자서? 제가 아무리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30명 정도의 시장 만들기, 고객 만들기밖에 할 수가 잘 없어요. 근데 이 분점이 막 나오고 하는 거가 개인의 개인기로 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뛰어나도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미팅, 스폰서 업라인 팀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미팅이 없다면 내가 다 해야 돼요. 회사 소개도 내가 하고 마케팅도 다 배워서 내가 심지어 잘해야 돼요. 시행착오도 다 겪어야 돼요. 그럼 그걸 시스템이라고 안 하죠. 근데 내가 그걸 안 하고 내가 잘 몰라도 일이 진행되고 수입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이 미팅은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출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스폰서와 업라인이 상담을 해주시죠. 나를 잘 알고 나의 상황도 잘 알고 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스폰서 업라인이 있고 팀이 있어요. 잘 보시면 내가 한 노력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보다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한 30명의 시장 만들기의 노력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분점에 있는 깨알 같은 이분들이 모두 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만든 30명의 시장에 있는 그분들도 나를 위해서 이빨을 아메이 치약으로 닦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쓰는 사람이 있어야지 보장이 되는 거죠. 그 수입이. 근데 다 10만 원씩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보장만 될 수 있다면 안정된 수입이 되는데 그 힘은 시스템에 있어요. 똑같은 아메이 사업이지만 시스템이 어떠냐에 따라 보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음에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구간에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 이용하는 거래요. 돈이나 지위가 있을 때.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뭐 나를 이용해서 얼마나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네, 말을 까는 것도 안 시킨다고 체력이 안 돼서. 근데 아메이 사업을 접하는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회를 갖기가 참 어려운 금수저들이 아니잖아요. 아메이 사업은 다른 사람을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아메이 사업의 큰 돈은 누군가가 200만 원 이상 월 벌게 해야 로열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내 느낌이에요. 수익 구조를 면밀하게 따져보시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돈 벌게 하지 않고서는. 게다가 큰 돈은 더 못 벌어요. 벌었다가도 잃을 수 있어요. 이런 직업들이 있죠. 의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사무직도 있고 이런 직업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람이 나 아픈 걸 이용해서 의사 선생님이 돈을 버네. 참네.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소비 행위에는 반드시 이익 배분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이익이 노력의 정당한 대가인가가 중요한 거죠. 아메이 사업의 수입이 정당한 대가인지 알아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한 만큼 남아요. 정확하게. 좀 더 남았으면 좋겠는데 내 나이가 점점점 우리 아이를 너무 소홀하게 점점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게 돼요. 그런데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왜 했나를 생각해 보면 여기 이렇게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림이.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아이가 되고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게 인생이 한 장 속에 다 있죠. 내가 딸이었을 때도 있고 엄마였을 때가 있고 언젠가 할머니가 되겠죠. 그럼 내 아이는 뭘 원할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내가 아이일 때 나는 부모에게 뭘 원했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럼 내 아이에게 뭘 줄 건가?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부모에게 나는 뭘 받았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어땠으면 좋겠을까? 지금 연로하셨는데 나의 부모님이 지금과 달리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나? 이렇게 좀 길게 생각해 보시면 이 돈이 필요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내가 돈을 나를 먹여 살릴 수 없는데 나는 살아 있어요. 그럼 누군가 나를 먹여 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돈이 저한테는 미래의 돈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았어요. 현재.
그 생각이 너무 또렷했기 때문에 너무 자신 없었고 가르쳐줘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던 이 일을 끝까지 붙들고 제대로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장준기 리더님을 만나서 이제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도 정말 꼭 본인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담담하고 굳건하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돼서 그게 참 좋아요. 주위에 그만둔 사람을 많이 본다. 저도 많이 봐요. 이거는 뭐 비밀이 아니에요. 무지 많아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성공 못했다고 이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사업을 듣고 뭐야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내가 제대로 잘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선 열심히 하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대만에 가서 포청천 리더님이 노력을 하기 전에 목표를 정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게 딱 기억에 나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 하는 거 맞고요. 그런데 제대로 된 방법으로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하죠. 저는 뭐 양갈을 다 뒤집어 엎었었어요. 2시간 동안 무릎 꿇고 혼나고 그랬어요.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제가 선생님 되려고 공부를 거의 다 한 상태였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셨죠. 실망도 하셨고. 근데 제가 처음에 사업을 봤을 때, 이거 대박인데? 여러분도 그러셨죠? 이런 거였어? 나 이런 줄 몰랐는데? 그랬어요. 근데 좀 알려봤더니, 어머, 내가 잘못 알았나? 내가 뭐에 홀렸나? 막 저 그랬거든요. 근데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좋은 줄 알면서도 안 할 수 있겠구나. 기분이 너무 언짢더라고요. 안 들어도 되는 얘기를 듣고 안 봐도 되는 모습, 친구의 모습을 보는 게 참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하다. 뭘까? 뭐가 진짜일까? 그래서 제가 다행히 그러고 주저앉지 않고 더 알아봤어요. 책을 더 읽어보고 10권의 책을 확 다 읽었어요. 한꺼번에. 집중해서. 미팅도 싹 다 듣기 시작했고 3개월 동안 집중해서 제품과 플랜과 미팅과 다 해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니면 그때 그만두지. 그렇게 생각하고 났더니 더 좋은 거였어요. 알면 더 좋아요. 그렇거든요. 이 과정을 반복해요. 하다 보면 또 헷갈려요. 그럼 또 궁금하죠. 거기서 꺾이지 마시고 또 본인의 힘으로 알아보세요. 들은 얘기로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직접 알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가지세요. 본인의 판단을.